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광 원장입니다. 자, 2025년 소방에서 관리사 시험 대비 GS 1순환 화자안전 성능 기술기준 뽀객입니다. 실무 입각은 해설과 이 암기법, 스토리 암기법이죠. 강의를 같이 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첫 시간인데요. 일주일에 일단 강의는 4번이 올라옵니다. 지금 제가 이제 밴드 스테이 강의한 지가 2017년부터 시작을 했죠. 그래서 7, 8, 9, 10, 1, 2, 3, 4 이제 8년째입니다. 정말 오래됐어요. 정말 시간이 빨리 지나갑니다. 이제는 제가 사법시험 강의를 한 기간보다 2배가 됐어요. 관리사 강의를 한 지가.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강의를 했는데 그에 걸맞게 강의를 잘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일단 이제 술 담배는 하지 않아요. 담배는 끊은 지가 이제 한참 됐고 담배 그렇고요. 술도 거의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특별히 취미 생활이 없어요. 그래서 이 회사 일 아니면 이제 강의 준비에 온전히 시간을 쏜다고 하는데 원체 제가 원래 좀 게을러요. 체질 자체가 게으르다 보니까 게으른데 매일같이 일찍 일어나고 일찍 자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일을 해야 되고 강의를 해야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지, 사실 이 천성 자체는 굉장히 게으릅니다. 그래서 이 평균적인 우리 한국 사람 이 부지런한 거기에는 아마 못 미칠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도 합격할 수 있었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과거 이야기를 좀씩 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풀어 나가야겠다, 이렇게 거의 준비를 하는 건 없어요. 근데 평상시에 생각을 머릿속에 담고 있다 보니까 자아자찬 같지만 굉장히 논리적이다, 논리적으로 이야기들이 나온다는 좀 이런 평가는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 이 첫 시간인데 월요일 화요일 강의 올라가고요. 시간은 8시부터 10시 사이에 항상 올라옵니다. 근데 조금 더 빨리 올라올 수도 있고 간혹 11시 넘어서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드릴 말씀이죠. 강의 자체는 그냥 월요일 강의부터 시작하면 화요일날 오전에 강의가 딱 떨어진다. 그러니까 항상 화요일날 오전 6시 이후부터는 강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월요일날 오늘 벌써 8시 됐는데 10시까지 언제 올라가 계속 들여다보게 되고 공부에 방해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요. 강의를 이렇게 한 번에 몰아서 찍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예전엔 그렇게 돼봤는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제가 좀 힘들지만 솔직히 매일같이 녹화하는 게 더 힘들죠. 그런 것보다는 좀 힘들더라도 매일 이렇게 녹화해서 올리는 것이 훨씬 더 생동감도 있고 더 좋은 것 같아요. 해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강의 시간은 짧으면 30분, 1시간은 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은 첫 시간이다 보니까 OT하고 진도 나갈 수 있으면 좀 진도를 나갈 텐데요. 제 소개를 하자면 뭐 다 아시겠지만 일단 저는 사법시험을 오랫동안 공부했고 학교는 이제 조선대 전자공학과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사법시험을 준비를 좀 오랫동안 했어요. 1차를 4번을 네 번이 아니라 2차 시험을 4번을 봤고요. 1차 시험을 2번 합격했죠. 그러니까 1차 합격하면 2차를 2번 볼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결혼도 늦게 했고요. 16개 때 시험을 합격했는데 제 뒤에 이력서 보시면 사법시험 1차를 2012년도에 합격하고 소방에서 관리사 16회 때 봤으니까 정말 오랜 그 도중에 좀 오랜 세월이 있죠. 6년도에 합격했으니까. 그래서 저도 그래 빨리 합격한 편은 아니에요, 사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 또 오래 걸리니까 합격 수기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실제로 시험 기간은 1년 한 5개월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자기 수험 기간을 조금 줄이려고 하는 본능적인 그런 게 있어요. 어쨌든 1년은 더 했습니다. 저도 처음에 우습게 생각하고 덤볐다가 큰 코 다쳤죠. 그리고 뭐 맨사 코리아 회원이다 뭐 이런 것들 뭐 자기 자랑이죠.
사실 우리 동생하고 그 전날 술을 먹고 테스트를 하러 갔는데, 저희 동생은 서울대 졸업했는데 동생은 테스트 떨어지고 저는 됐어요. 그리고 이제 현재는 뭐 각종 위원 활동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업무가 이제 대한방제라는 회사 대표이사로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밴드 스터디 원장으로서 박고수 원장님과 같이 한 지가 굉장히 오래됐죠. 9년째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관리사 시험 합격해서 업을 내시라고 그래요. 업을 낸다는 생각으로 공부를 하시라고 합니다. 물론 이 관리사가, 소관서 관리사가 업을 내든 안 내든 수익이, 그러니까 의사하고 우리가 비교가 좀 불가하겠지만 의사가 훨씬 더 되기는 힘들겠죠. 하지만 좀 비슷한 면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진짜입니다. 의사분들이 들으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의사분들도 진료를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현재 있는 질병 지적을 내고 고치도록 하고, 그 다음에 더 이상 병이 악화되지 않도록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예방장을 말씀하시죠. 그래서 결코 좋은 말만 할 수는 없어요. 소관시설 관리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 의사들도 월급 받는 관리사 있고 업을 낸 의사가 있는데, 이 업을 낸 직접 이 병원을 차린다고 하죠. 이 병원 업을 낸 의사가 전부 다 잘 되는 건 아니에요. 망한 의사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잘 된 의사들만 보니까 그런 것이죠. 마찬가지로 관리사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관리사는 어느 정도 이제 전문업을 내려면 경력도 있어야 돼. 직원 수가, 저도 이제 대한방제도 내년 3월경에는 전문 관리업을 낼 예정인데, 어쨌든 업을 내든 안 내든 일정 수익은 고소득이 보장이 되죠. 근데 업을 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그렇게 생각하고 접근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제 이 월급보다 더 못 받는다 한들 내가 이렇게 일의 양을 자주자하면서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사업을 내기가 굉장히 용이하다는 거죠. 소관시설 관리사는. 그리고 어렵지 않아요. 지금 이제 GS 1순위니까 뭐 이런 이야기들도 하는 거죠. 어떤 분이 아까 이제 굉장히 좋은 지적을 해주셨어요. 좀 강의 예비강의를 들어보니까 좀 불필요한 게 많은 것 같다. 사실 이제 불필요에 꽂히다 보면 제가 이제 기분 나쁠 수도 있는데, 저는 이 말이 좀 이렇게 세서 그렇지 받아들일 거 다 받아들이고 포용력이 있어요. 근데 전제 조건이 있죠. 서로 할 이야기들은 나누자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비밀 댓글로 바꿔놨는데, 이제 개인적으로 해주셨으면 좋았을 것 같다. 좀 공개적으로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 다른 분들 선입견도 생길 수 있고, 근데 어쨌든 그분의 의도는 좋은 의도고, 또 제가 그런 이야기들 들어야 돼요. 그래야 자기 약점을 알게 되고, 예전에 왕들도 이 주위에 간신배들만 있으면, 간신배라는 표현이 좀 그런 어쨌든 좋은 소리만 한 사람들만 있으면 왕이 망했죠. 그렇잖아요. 자기한테 쓴소리 한 사람이 정말 자기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이, 근데에서 맨날 여러분 쓴소리만 하면 안 됩니다. 저는 왕이 아니잖아요. 강사이니까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분들이 고맙죠. 하지만 지적을 해 주신 분도 참 고맙다는 얘기입니다. 전부 다 소중한 분들이에요. 근데 제가 직원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본인한테 좋은 소리 한 사람보다, 물론 칭찬과 격려는 필요하지만 본인의 약점이나 잘못된 점 지적해 준 사람이 진짜 고마운 사람이라고 분명히 결탄코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강의하면서 여러분들 쓴소리를 좀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이제 제 소개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좀 했고, 제 소개와 관련된 건데 1번이 이제 저는 제 소개로 이미 여기 적어놨어요. 1 소개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자, 이걸 좀 넘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번 내 소개 1인칭으로 해서 이제 저 자신 생각 내 소개입니다. 제 소개죠. 제 소개. 그래서 합격 수기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합격 수기는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을 수험생활 이끌어가는 등대예요. 등대. 나침반 역할을 합니다. 제가 사법시험 이야기를 좀 자주 하는데 여러분들한테 정말 도움이 되니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 사법시험 수험생들은 그 똑똑한 서울대 졸업한 학생들도, 연고대 졸업한 학생도 마찬가지고 합격 수위를 이렇게 쌓아놓고 제일 처음에 합격 수위만 막 계속 있습니다. 정말 나침반이는 거죠. 그래서 저도 제 책도
보시면 합격 수위가 무려 몇 페이지인가요? 엄청난 양이죠. 아직 올해 이제 합격하신 분들 발표 안 나서 안실하죠. 반드시 읽어보셔야 되고, 공부하는 것보다 그에 못지않게 정말 중요합니다. 읽어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 합격 수기를 분명히 읽어보셔야 되고, 이게 생략돼 있습니다. 올해 시험에서 얼마만큼 적중을 또 했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광재라는 놈이 별것도 아닌 놈이, 보세요. 자랑이라고 생각하면 제가 그냥 한 대 맞겠습니다. 돌을 던지십시오. 자, 대한방제가 제가 7년 전에 2018년 1월 달에 업을 냈는데, 그때 광주 꼴찌였어요. 지금 광주 5위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전국 등수가 지금 약 129등인가 될 거예요. 정읍능력 공시평가가. 그리고 매출액 기준으로는 4위가 됐습니다. 저는 강의할 때와 사업할 때가 똑같아요. 오늘도 싸우고 제가 점검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하고 왔어요. 이거는 갑자기 회장님 때 점검을 너무 설렁설렁 했다, 감지기를 다 찍자면 전수조사를 안 했다. 그래서 제가 솔직히 말씀드렸어요. 제가 직원들을 오늘 6명을 데리고 왔는데 3명만 데리고 와도 되는 거고, 아파트 세대가 200세대밖에 안 돼요. 그리고 30% 세대 점검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아시죠? 근데 거기에 대한 합의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냥 가격 자체도 싸게 들어가서, 근데 저는 그냥 30% 다 해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할 만큼 하는 것인데 전수조사까지 못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제 회장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이제 관리소장님이 저한테 이제 좀 역정을 내시죠. 처음에 이렇게 되면 이제 아무래도 회장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요. 회장님이 저랑 한 1분 대화를 나눠보더니, 이광재 씨 당신 믿을만해요, 해주시오. 진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전에 끝내야 돼요. 가격이 너무 낮고. 근데 몇 시에 끝났는지 아세요, 여러분? 4시, 오늘 강의 개강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점검도 이것만 딱 잡았는데 4시 반에 끝났다니까요. 전 업체가 지정되지 않은 것도 아무래도 이상해서 주차장 두 바퀴를 돌면서 지적사항을 냈습니다. 살수장에. 솔직히 이런 거 살수장에 내면 이제 최초 점검 때 이 지적사항이 안 나온 건데, 분명히 저한테 이 컴플레인이 들어옵니다. 근데 저는 지업자 양심상 이건 낼 수밖에 없다고 보고 냈어요. 35개나 나오더라고요, 헤드. 아무튼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 강의도 오늘 찬다르니까 제가 이 살수장에 또 본다고 한 40분을 더 투자했는데, 거의 1시간 투자하고 회장하고 또 통화하면서 했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사람이 계산적으로 행동하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제 성격이 그래요. 강의 열정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저를 믿어주셔도 됩니다. 자, 말이 이제 옆으로 좀 샜는데, 이렇게 되기까지 저는 영업 이만큼도 안 했어요. 정말로 여기 손가락 진짜 이만큼도 안 했고, 강의할 때처럼 제 소신껏 그냥 밀어붙입니다. 이렇게 올라왔어요. 광주의 업체가 50개가 좀 못 되는 걸 알고 있는데, 정읍능력 공시평가 5위가 됐습니다. 자, 이 강의도 마찬가지예요. 합격 수기 보시면 아시잖아요. 아무리 다른 하고 뭐 폄하할 생각 없지만 실제로 작년에 있었던 일이니까 폭사부치기 해가지고 바꿔서 원장이 발견했어요. 사람 똑같은 얼굴을 4명 5명 그림판에서는 어쩌면 이렇게 해가지고 합격자가 많은 것처럼 그런 짓을 하고 있어요. 저희는 그런 거 안 합니다. 그리고 댓글 알바 이런 것도 없고. 그러니까 이 들은 말이니까 거의 사실이 아니겠죠. 박호선 원장님 직접 그 학원에 일하시거나 들은 말이니까. 그 직원들 아이들을 전부 다 만들어라 해가지고 카페라든가 이런 데서 댓글 달고 그렇게 한다고 들었으니까 저는 들은 사실 그대로 말합니다. 저희는 일절 그런 거 없어요. 합격수기 보시면 얼마나 많습니까? 합격자가 정말 그렇게 많이 나왔다면 합격수기가 얼마나 많이 나와야겠어요. 좀 거친 표현으로 돈 주고도 삽니다. 실제로 그래요. 아니 저희도 어떻게 보면은 이 합격생들에게 이 혜택을 많이 주잖아요. 뭐 책도 드리고 뭐든 호텔에서 연애도 하는 학원도 있잖아요. 그게 다 돈을 쓰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어쨌든 이 합격 수기가 그만큼 많이 나온다는 것은 뭘까요? 자, 여러분 믿으셔도 된다는 것이고
길게 공부 방법, 그 다음 공부를 어떻게 하십시오, 이렇게 반복하셔야 되고, 암기 순환을 어떻게 이런 것은 시간 낭비예요. 그냥 GS 순환을 제가 만들었잖아요. GS 1순환, 2순환, 3순환, 4순환, 5순환, 파이널까지. 이렇게 따라오시면 무조건이란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합격합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정말 많이 합격생이 많이 나올 거라 보는데요. 자, 전거 항목 같은 경우도 여러분, 검정 동그라미, 하얀 동그라미 있잖아요. 하얀 동그라미는 작동 기능 점검 때 하는 것이고, 검정 동그라미는 종합 정밀 점검 때만 하는 겁니다. 그쵸? 그러면 종합 정밀 점검 때만 하는 것만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동그라미가 이렇게 있고, 여기 이제 어떤 점검 항목들이 다 있겠죠. 종합 정밀 점검을 한다. 이 특정 소방 대상물에 만약 종합 대상이어서, 그러면 이 전체를 해야겠죠. 자, 작동 기능 점검을 한다. 그러면은 이 하얀 동그라미만 할 겁니다. 이렇게. 그쵸? 근데 이제 법규에는 검정 동그라미 경우는 종합정밀 점검의 경우 한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작동 때는 작동을 하얀 동그라미만 당연히 하는 것이고, 종합 때는 이렇게 다 하는 거죠. 자, 어쨌든 이렇게 검정 동그라미, 하얀 동그라미를 구별해서 점검 암기법을 스토리하면 제가 다 만들어 놨어요. 유일한 책이에요, 아직까지도. 근데 올해 시험도 그렇고 작년도 그렇고 다 그렇게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종합만 쓰시오, 작동만 쓰시오, 이렇게. 이거 하나만 보아도 믿을만 하겠구만, 따라가도 되겠구만, 이런 생각이 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강의는 소방에서 관리사가 가장 잘해요. 이제 제가 오늘 이 첫 시간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이제 다음부터 진도 나갈 때 이런 이야기들을 거의 안 할 거예요. 더구나 오늘 또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근데 소방에서 관리사가 실무를 하기 때문에 소방에서 관리사가 가장 강의를 잘할 수밖에 없어요. 특히나 어블렌, 저 같은 경우는 인력관리, 이제 2027년 시험부터 인력관리도 시험 과목에 들어오잖아요. 시험 주제에 들어, 쟁점에. 그 다음에 인력관리, 그 다음에 점검, 관리. 이 관리가 들어옵니다. 관리가. 어블렌 대표는 인력관리도 해야 된다는 거죠. 별의별 걸 다 해야 돼요. 건축대장 보는 것 해가지고. 이제 관리사라든가 직원들은 일부만 이렇게 하죠. 하지만 어블렌 대표는 모든 걸, 점검에 대한 모든 걸 다 다루게 됩니다. 이것은 나중에 이제 같이 강의를 하시다 보면 제가 실무상 이야기를 같이 풀어 드릴 텐데, 그때 느끼실 거예요. 자, 그래서 제 소개와 관련된 부분은 어찌 보면은 이 밴드 스터디 를 하고 있는 저에 대한 좀 자랑이 섞이게 됐는데 이해해 주시고요. 자, 두 번째는 관리사 합격 후에 무엇을 할 것인가, 이렇게 썼다가 지우고 무엇이 될 것인가, 저는 이렇게 지금 밑에 노트에다 써놨습니다. 그래서 관리사 합격 후에 나는 무엇이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하시면서 공부하시는 것이. 자, 관리사 합격을 하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2차원이 아니죠. 관리사 합격 후잖아요. 이미 전제를 해놓고 관리사 합격 후에 나는 무엇이 될 것인가, 나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이건 오히려 더 추상적인 표현 같고, 이것을 반드시 적어 놓으시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관리사 합격은 전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어블렛이라는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각종 위원으로 이촉이 많이 될 수 있어요. 뭐 청이라든가 서울에 계신 분, 그 다음에 소방서 이런데, 예전에는 뭐 광주광역시 내에서 응모 이런 것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응모에 청약을 했을 때 이제 승낙이란 것은 이제 이 응모 시안에 대해서 이제 만들어 가지고 내는 거예요. 좀 거기서 딱 당선되면 이제 승낙이 성립돼, 계약이 성립되는 건데, 어쨌든 거기 심사위원도 해달라는 위촉도 받았습니다. 근데 정말 관심을 가는, 너무 바빠가지고 못하겠다 했는데, 어쨌든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과 관리사가 된 다음의 모습은, 이 관리사 자격증은 정말로 여러분들에게는 크나큰 벼슬까지는 아니겠지만 크나큰 변화된 자신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만큼 이 관리사 자격증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더 나아가서 무엇이 될 것인가, 이걸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제 노트에 써진 그대로 이제 말씀드린 거예요. 어제 이제 좀 생각하면서 검토를 한 건데, 공부 방법인데, 작년까지 OTA에 대해서 공부 방법에 대해서 제가 정말 길게 1시간 이상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 가장 간단히 뭘까요? 반복 학습이에요. 반복하느냐 못하느냐.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암기 사항을 뭐 오늘 강의 듣고 1시간 뒤에 내가 복습하고, 그 다음에 또 하루 있다 복습하고, 일주일 뒤에 복습하고, 이걸 저도 그냥 해봤는데, 사부시험 공부할 때 해보고, 이거 여러분들이 만들어가지고 하는 것도 좋은데, 저는 제가 다 해보니까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냥 밴드 스터디 과정을 쭉 따라오시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자, 강의를 듣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1시간 이내에 복습을 해야 돼요. 이건 누구나 아는 상식이잖아요. 1시간이 지나버리면, 1시간 이내에 복습하면 10분도 안 걸려요. 1시간 강의가 쉽게 이야기해서 30분, 5분 정도밖에 안 걸릴 겁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 비례해서가 아니라 겁나게 늘어난다는 겁니다. 시간이 말도 안 되게 많이 늘어나 버려요. 그러니까 빨리 복습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복습하고, 숙제를 저는 항상 하시라 하잖아요. 그럼 숙제를 제출을 하시는 겁니다. 이건 오늘 강의 들으면 오늘 내셔도 되고 내일 내셔도 됩니다. 시간이 안 되면은 몰아서 뭐 내일이나 모레 내셔도 되고, 그쵸? 아니면 수요일 날은 강의가 쉬는 날이니까 수요일 날 제출하셔도 되고, 어쨌든 중요한 것은 강의 듣고 숙제를 계속 제출하면 이래독이 되잖아요. 복습이죠. 자, 그 다음에 GS 1순환은 주간 테스트가 있어요. 토요일 날.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밴드 스터디 초창기 멤버였잖아요. 주간 테스트 볼 때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1시간밖에 안 걸려요. 왜냐면 일주일 내내 계속 공부를 했기 때문에 1시간 정도 복습하고 곧바로 시험을 딱 하면 거의 안 틀렸어요. 복원율이 90% 이상 나왔습니다. 어쩔 때는 거의 95% 나오고, 토시만 좀 틀리는 거죠. 그럼 벌써 이게 복습이 되잖아요. 그쵸? 자, 이렇게 복습하고 또 따로 정해가지고 한 달 정도, 4주 정도 있다가 또 복습하는 건 좋은데, 이렇게까지 한다면 너무 이것은 정말 컴퓨터죠, 컴퓨터. 대부분 이렇게 못하고, 이렇게 안 해도 저는 충분하다 봐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 순환 넘어가기 전에 한 번 정도 며칠, 한 2, 3일, 제가 강의를 그냥 2, 3일 정도 빨리 끝내 드리잖아요, 항상. 그러면 2, 3일 동안 이걸 한번 쭉 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GS 1순환 한번 딱 봤기 때문에 2, 3일 동안에 볼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다 이놈을 암기하면서 보지를 못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법령 강의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1순환 다 끝나고 나서 2순환 때 이제 우리가 통합 천재에 들어가잖아요. 그때 또 반복하면 됩니다. 이렇게 가는 것이지, 정말 기계처럼 이렇게 1시간 있다 복습하고, 그 다음 하루 있다 복습하고, 그 다음에 일주일 있다 복습하고, 그 다음 한 달 있다 복습하고, 계속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이렇게 잘 안 돼요. 그리고 그렇게 할 필요도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GS순환 그대로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혼자 하기는 너무나 힘들어요. 혼자 하기는. 그래서 GS순환 밴드 스터디를 그래서 만든 것이고, 이 GS순환을 따라오시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공부 방법, 그 다음에 반복 학습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니까 1번, 2번, 3번에서 세 번째에서 이제 공부 방법에서 반복이 가장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자, 이러한 반복을 가장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단순화라고 말씀드렸죠, 항상. 이 단순화가 생활의 단순화예요. 그래서 예전에 사부시험 공부할 때는 공부하는 기계가 돼야 한다, 공부하는 머신이 돼야 한다. 그래서 생활의 단순화, 이걸 정말 강조를 했습니다. 생활의 단순화 되지 않으면 이 반복 공부가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반복이 안 되면 결국 공부 방법이 잘못된 거죠. 고이든 과실이든 반복이 안 되니까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합격하기가 힘들어지고, 이건 불합격으로 가는 지름길이 됩니다. 그쵸? 자, 작년까지는 이 생활의 단순화 부분을 굉장히 길게 이야기했는데, 뭐 길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올해는. 자, 생활의 단순화를 하려면 일단
사람 정리 필수예요. 필수. 그 다음에 사람을 정리하고 환경을 정리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못하면 수험 기간이 길어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반복이 되지 않으니까. 자, 사람 정리는, 자, 이건희, 돌아가신 이건희 전 회장이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마누라, 자식 빼고 다 바꿔라. 자, 비슷한 말입니다. 마누라, 자식 빼고는 안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 강사가 좀 말이 좀 심한데 이게 가능해? 근데 물론 불가능하죠. 불가능하죠. 시험 보기 한 달 전에는 이것이 가능해야 됩니다. 가능해야 합격하는 것이고, 지금은 이제 막 시작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이렇게 하기는 힘들겠지만 일단은 목표를 이렇게 세워놓고 해야지. 안 그러면 여러분들 진짜 공부하기 힘들어요. 자, 지금 전업하신 분들은 얼마 안 되는 전업하신 분들이 유리하긴 합니다. 자, 그런데 대부분 직장생활과 병행을 하신다는 거죠. 근데 참고로 사법시험, 마지막 사법시험 때는 이 현직 경찰관이 수석으로 합격했어요. 합격한 것도 대단한데, 직장생활 하면서 현직 경찰, 그것도 형사과였어요. 인턴은 아마 검색하면 나올 겁니다. 근데 그것도 사법시험 수석으로 합격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저희 직원들 하는 말이지만, 오히려 전업하신 분들 중에 진짜 이 노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사법시험 때도 그랬고. 좀 죄송한 말씀인데, 놀기도 좋다는 거죠. 일을 안 하니까. 진짜로 그래요. 근데 오히려 직장생활 한 분들은 규칙적으로 생활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진짜 딱 제가 말한 대로 이렇게만 하면, 사람 정형, 환경 정형, 반복 학습하고 재수나 잘 따라오면은 오히려 더 합격할 가능성이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객관적으로 일단은 시간을 많이 뺄 수 있으니까 전업하시면 유리한 건 맞습니다. 자, 어쨌든 근데 직장생활 병행하신 분들은, 자, 사람 정리가 왜 어렵냐면, 아무래도 일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을 만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적으로만 만나시고, 저도 예전에 고시 공부할 때 갑자기 토익으로 영어가 바뀌면서, 그때 이제 제가 직장생활을 하면서 출판사 일을 하면서요, 사람을 진짜 안 만나려고 한 시간 한 번씩 나가서 이제 막 노가리 깐다고 그러잖아요. 노가리 까기 광지씨 나오세요 해도 안 나갔습니다. 커피타임도 안 갔고 공부하려고. 점심 먹고 이 도시락 편의점에서 먹고, 사람들과 같이 안 먹고 한 50분 정도는 옆에 빌딩 가가지고 오르락 내려가면서 리스닝 들으면서 그렇게 공부를 했어요. 진짜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재직 중에 토익을 합격하고 이제 1차 공부는 출판사 그만두고 이제 전업으로 했지만요. 아무튼 토익 그래 800점 넘었습니다. 근데 아무튼 제 말을 참고하셔가지고 최소한으로 하시고, 일적으로만 사람을 만나지, 퇴근하고 출근 전에는 절대 사람 만나지 마세요. 그리고 친지나 부모님도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건 해야, 자식된 돈이 해야겠지만 불필요하게 만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자식 보는 시간도 사실 최소한을 하시고, 애들 너무 예쁘잖아요. 저도 지금 애가 결혼을 늦게 해가지고 이제 5살인데 너무 예뻐요. 정말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정도로 예쁩니다. O형 아가씨인데 얼마나 귀엽고 개그맨인지 몰라요. 제가 밴드에 올렸잖아요, 저희 딸 사진을. 그러니까 알지만 최소한으로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누라와 자식은 그래도 만나고 내 영이 깨끗해진데, 다른 사람들은 부모 형제조차도 내 영이 깨끗해지지 않은 어떤 그런 잔상이 남을 수가 있습니다. 정말 죄송한 말인데, 하물며 친한 친구도 마찬가지고 안 친한 친구들 많잖아요. 이런 사람들과 만나 쓸데없이 이야기를 섞다 보면 얼마나 잔상이 많이 남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제가 한번 말씀드렸고 이제 앞으로 다시는 일순한테 말씀 안 드릴 텐데, 여러분들 이거 하느냐 못 하느냐는 합격으로 가느냐 못 가느냐예요. 진짜 그렇습니다. 자, 환경 정리는 뭘까요? 사람도 그렇게 정리해야 되지만, 자, 공부하는 곳이 일정해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커피숍 같은 경우가 너무 좋아서 차 한잔 딱 마시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오히려 주위가 좀 시끄러운 게 저는 공부가 좀 되더라고요. 너무 시끄러우면 이제 안 되겠죠. 왜 그러냐면 독서실 같은 데 가봤는데, 독서실은 옆에 사람 소리가 시끄러워서 아니라 내가 내는 막 이런 소리 들리신가요? 조용한데 막 이런 소리 있잖아요. 그 다음에 내가 이런 소리를 내거든요, 제가.
이런 소리가 나만, 그러니까 그게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오히려 독서실이 너무 조용해서. 예, 좀 그런 쪽에 예민한 거죠. 근데 대부분 수험생들은 사법시험 때도 독서실에서 공부를 매우 열심히 합니다. 저도 좀 예민한 편인 거죠. 소리 쪽으로는. 그러니까 맞는 곳을 빨리 찾아내요. 그래서 그곳에서만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집에서도 공부가 굉장히 잘 됐어요. 그래서 그 소방서 관리사 16개 다 합격하고 기술사 시험도 3년을 합격하신 분인데, 그분 같은 경우는 회사에서 이제 관리사 따고 나서도 한 2년은 감리 업무를, 특급 감리였기 때문에 감리 업무를 계속 했는데, 바로 앞에다가 이, 그러니까 독서실이죠, 독서실. 지금 이제 스터디 카페도 많이, 스터디 룸이죠, 스터디 룸도 많이 나왔는데, 독서실을 얻어가지고 6시 퇴근하고 이 앞에서 밥을 간단히 얼른 먹고 분식집에서 독서실에서 10시까지 공부를 하고 집에 들어갔다 합니다. 진짜 대단한 거죠. 그래서 이분도 술 담배를 안 해요. 그리고 직장 동료들과도 거의 어울리지 않고. 그러니까 공부를 도대체 얼마나 많이 한 겁니까? 그리고 또 주말에는 또 따로 공부를 하고요. 그래서 공부할 수 있는 장소가 이렇게 있어야 돼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 독서실이 안 맞았기 때문에 이 집에 제 공부방이 따로 있었고, 근데 집에서만 계속 공부를 하면은 또 안 됩니다. 또 퍼지게 돼요. 막 누워서 자게 되고. 그러니까 카페에서 공부하고, 그 다음에 또 집에 와서 또 공부하고. 그러니까 이 밴드 스터디 강의 듣기 전에, 그러니까 강의는 집에서 듣는 게 편할 수도 있잖아요. 어쨌든 집에서 듣고 곧바로 복습하고 숙제 제출하고 나는 씻고 잔다. 근데 그 전에 가족들과 좀 시간 갖고, 이런 식으로 어쨌든 간에 이렇게 환경을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환경에는 그냥 물리적인 것들이 다 들어있는 게, 휴대폰도 여러분, 저도 휴대폰을 직업상 가지고 다닐 수밖에 없는데, 휴대폰을 들고 다니다 보면 저도 마찬가지 유튜브 많이 보게 돼요. 동영상 많이 보게. 이거 반드시 절제하셔야 됩니다. 자제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루에 유튜브 보는 시간, 동영상 보는 시간을 아예 안 가질 수는 없고 30분 내지 1시간 GS 일수가니까, 나는 그러니까 휴대폰을 이 업무 외적으로, 그러니까 뭐 문자라든 카톡 보는 시간 외에는 나는 30분에서 1시간 딱 이렇게 정해놓고, 이것을 만약에 내가 어길 때마다 합격해서 버린다 생각하십시오. 만약에 이게 일주일에 2번 이상 발생하면 좀 완화해서 3번 이상 초과하게 되면 스트라이크 아웃으로 나는 이번 주는 망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안 되면 여러분 진짜 합격하기 힘들어요. 제가 감히 말하는데, 다른 거 뭐 암기법, 스토리 암기법, 이광기 암기법 좋더라, GS 순환 좋더라, 강의 잘한다, 다 필요 없어요.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합격 못합니다. 자, 다시 한번, 환경 정리, 사람 정리를 해야 생활의 단순화가 됩니다. 생활의 단순화가 돼야 반복 학습이 가능하고, 반복 학습을 해야만 공부 방법이 올바른 것이 되고, 그래야만 합격을 합니다. 자, 이 정도 말씀드리고, 또 필요한 것들은 강의 진행하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실무 이야기를 좀 하고 마치려고 했는데, 실무 이야기는 너무나 할 이야기도 많아요. 근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죠. 작년 제가 파이널 400제 때 이 실무에서 일어난 일들을 말씀을 안 드렸는데, 알면서도 그게 공교롭게도 2문제나 나왔어요. 그래서 올해 시험은 제가 말씀드린다 했는데, 올해 시험이 이제 워낙 쉽게 나오다 보니까, 특히 점검 실무 같은 경우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강의 진행하면서 이 시험과 관련된 부분은 좀 실무, 시험과 관련된 실무에 관련된 이야기들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강의 스타일은 그래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독학을 해도 가능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강의를 하면서 좀 진도를 뽑기 위한 것이니까 해야겠죠. 근데 이런 거 보시면, 캐빈형 자동소화장치, 가스 자동소화장치, 분말 자동소화장치 또는 고체 에어로졸 자동소화장치 설치하는 것은 화재안전기준에서 정하는 장소다, 이렇게 하고 화재안전 정하는 장소에 있어요. 공부하셔야 되면, 이렇게 넘어가면 이것은 강의를 들을 필요성이 없는 거예요. 자, 이런 건 정확히 적시를 해 드릴 거예요. 자, 이게 어디 있느냐. 자, 여기 있다는 거죠. 여기 있잖아요.
자, 여기 보시면 부서 용도별로, 그러니까 수화기를 정성 고르고 어떤 수화기를 쓸 것인가, 그 다음에 바닥 면적 매 제곱미터마다 쓸 것인가, 능력 단위 산출하고. 자, 그래서 능력 단위 산출해서 이걸 이제 배치를 하는데, 그 전에 또 부속 용도가 있다면 이 특정 소방 대상물에 여기에 또 추가가 된다는 거죠. 이것까지 다 계산해서 배치를 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자, 이렇게 이제 강의를 지금 강의하는 건 아니고 이렇게 가는데, 이러한 부속 용도로 추가해야 될 수화기 및 자동 수화 장치를 쭉 보다 보면 여기 자동 확산 수화기도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자, 가스 분막 고체류 자동 수화 장치, 캐빈용 자동 수화 장치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자동 수화 장치를 설치해야 된다는 거, 이게 바로 화재안전위에서 제어하는 장소가 된다는 겁니다. 여기도 있죠. 이렇게 강의를 할 거예요. 정확하게 적시하면서. 그 실제로 이것이 실무를 치열하게 하다 보면 나옵니다. 하나씩 나와요. 이게 시험이 조금 어렵게 나오는, 쉽게 나온다 해도 어려운 문제는 한두 번씩 나오니까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실제로 그동안 시험을 보면은 하자님이 곳곳에 흩어져 있는 것을 통합해서 써봐라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표지 뭐 이런 거 써봐라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런 것도 나왔으니까. 그쵸? 자,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오늘 진도 나가는 건 아닙니다. 강의 진행 방법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이 설비와 모든 쟁점에 대해서 그렇게 간다는 겁니다. 제가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말씀드려요. 근데 거의 그런 건 없을 겁니다. 아마 시험과 상관이 거의 제로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가는 부분이죠. 조금이라도 관련이 된다면 다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란 거죠. 예를 들어서 자동 확산 소화기가 있고, 그다음 자동 소화 장치가 있고. 근데 자동 소화 장치 중에 캐빈형이라든가, 특히 캐빈형 같은 경우는 A회로 B회로 감지기를 써가지고, 아니면 단일 회로도 쓸 수도 있겠지만, 불꽃적 복강 다 추가 감지기를 쓴다면 오동작 방지용 감지기니까, 어쨌든 감지기에서 이 캐빈 안에 들어있는 이 소화 약재를 터트리잖아요. 솔레노이드 밸브에 바로 연결이 돼가지고, 가압용 가스가 들어있는 건 아니고 곧바로 이 전기 신호가 들어가면 솔레노이드 밸브에 신호를 줘서 이 봉판을 깨트려 주게 되죠. 그러면 여기서 분사 헤드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배관을 뽑아 가지고 분사 헤드가 있으면 이것은 가스계 소화 설비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게 틀린 거예요. 이 캐빈형 자동 소화 장치냐 아니면 가스계 소화 설비냐, 이걸 구별하는 것은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 중에 중요한 게 설계 프로그램을 반드시 가스계 소화 설비는 쓰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러한 설계 프로그램을 많이 썼다면 이 설계 도면을 보면 이러한 가스 이 캐빈형 자동 소화 장치인지처럼 보이지만 모듈러라고도 하죠. 여기에 도면에 가까이 고유 번호가, 설계 번호가 딱 붙어 있습니다. 그게 없으면은 독립배관이 설치되어 있어도 이것은 자동 소화 장치에 불과해요. 이거 굉장히 실무상 제가 자문을 몇 번 받은 겁니다. 그리고 따로 또 독립된 제어반이 있고, 그러니까 가스계 소화설을 보면 제어반 있고 화재 표시반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지금 이제 초보자분들은 무슨 말인지 좀 감은 잡겠는데 좀 어렵다. 그러니까 그게 맞아요. 초보자한테 기준을 둬가지고 말씀을 드린 거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초보틱하게 처음부터까지 완전히 뭐 이 기초부터 닦으면서 강의를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지금 보니까 대부분 기사 자격증 있으시고 소방에 아예 문외한들은 안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강의는 중상에다가도 두지 않고 약간 중하에다가 두면서 이렇게 좀 시험을 몇 번 보신 분들도 있고, 뭐 전기든 기계든 좀 따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분들보다 약간 밑에서부터 출발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얽히고 설키고 통합적으로는 모르신 부분도 많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명쾌하게 설명드리면서 이 암기법도 같이 말씀드리면서, 그러니까 뭐 암기법 따로, 그 다음에 이해 따로 하면은 시간만 많이 걸리고 한꺼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암기법은 좀 이렇게 전부 다 이 순서대로 거의 대부분 돼 있어요. 왜냐면 이 출제자들이 채점할 때 순서대로 채점하지, 우리가 가령 이것을 3번 쓰고 그 다음 1번 쓰고 2번 뒷번 썼다고 해서 이것을 맞춰가면서 채점하기는 조금 제가 채점을 해봐서 알죠. 좀 좋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처음부터 수험생 때부터 차례대로 암기법을 다 따놨어요. 이제 보시면 아실 것이고, 그래서 강의 진행은
본격적인 진행은 내일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좀 궁금하신 사항이나 이런 게 있으면은 웬만하면은 좀 이 개인 채팅으로 해주시면은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서로 편하실 거예요. 그냥 저도 해봐서 알아요. 공개적으로 질문하시다 보면 부담이 또 느껴집니다. 분명히 공부에 방해가 절대로 되시면 안 되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는 한 배를 탄 거예요. 여기 계신 스터디 멤버분들은 한 배를 타신 거고, 앞으로 이제 수강생들이 더 들어오실 텐데, 합격자 발표 나오고 그러면 이제 많이 더 들어오시고 하는데, 해마다 그랬으니까요. 아무튼 저를 한번 믿어보시고, 주관적으로만 나를 믿어봐라, 이건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합격하신 분들이 그걸 말을 해주고 있고, 특히 이제 합격 수기를 읽어보시면 아실 것이고, 더 필요한 것들은 강의 진행하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시간을 소요하면 안 되니까. 특히 이제 강의 시간 좀 이렇게 잘 신경 쓰면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분명히 있어요. 다들 다 옳은 말이에요. 옳은 말인데, 너무 이렇게 강의만 내가 효율적으로 해야겠다 하면은 여러분들이 들으시기에도 그렇고, 안 그런 분도 있겠지만, 제 입장에서 말씀해요. 제 입장에서 강의가 너무 힘들어요. 재미도 없고 좀 약간은 뻘소리도 하면서 쉬어간다 생각하고 하는 것이 저한테도 좋고 두뇌도 좀 유연해지고 진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이해해 주시고, 하지만 그러면 최대한 효율적으로 빈 시간 나오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본격적으로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